안녕하세요. 부산 아지매국밥 호평점입니다. 이마트 사거리, 호평동에서는 그래도 좀 역세권, 바로 앞에 전철역이 있고 이마트가 있고 쇼핑센터가 있으니까 또 뭐 병원이라든지 이런 게 다 몰려 있어서 호평동, 평내동에서는 조금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제가 이제 베이커리 카페를 요 브랜드 말고 전에도 했었어요. 잘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팬데믹이 오면서 배달이 좀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그냥 했는데 길 건너에 또 다른 베이커리 카페가 들어오면서 좀 타격이 많이 컸어요. 사실은 폐업까지도 고민을 좀 했죠. 김태균 실장님이 힘든 코로나 시기에 이 베이커리 카페에서 국밥으로 업종 변경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처음 들었을 때는 이 국밥이라는 게 밥이니까 베이커리보다는 더 이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, 아무래도 이제 프랜차이즈긴 하지만 식당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 거라는 그 인식이 좀 있잖아요. 그래서 겁도 많이 났고 이제 생각도 못 했었어요. 근데 이제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졌고 이제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격려를 많이 해주셨고, 주변에 이제 이 국밥에 대해서 남녀노소 다 드실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우선 제가 가서 먹어봤는데, 제가 약간 민감한 편인데 먹어보니 맛있더라고요. 냄새도 전혀 안 나고 국물도 깔끔하고 굉장히 푸짐하고, 조금 두려웠지만 일반 서민들이 경기가 되게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경기 안 타고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. 사실은 이제 그 실장님이라든지 본사에서 어떤 뭐 지원, 격려 이런 용기를 안 주셨으면 제가 못했을 것 같아요. 근데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됐죠. 물론 이제 그 레시피가 다 있기는 하지만 내가 이거를 밥하고 끓이고 뭐 이런 이 식당을 내가 할 수 있을까.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제일 두려웠죠. 베이커리 카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옛날에 제가 해봤던 거고 또 경험도 있고 해서 좀 결정을 좀 쉽게 할 수 있었는데, 이 식당은 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식당이 힘들잖아요.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많이 좀 걱정이 됐었죠. 제가 이걸 운영할 수 있을까. 제가 사실은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는 베이커리 카페가 더 쉬워 보이고 더 이제 우아해 보이잖아요, 우선은. 근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레시피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그 음식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라든지 이제 국밥이 훨씬 더 단순하고, 왜냐면 이런 레시피 고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본사에서 이제 지원 다 해주니까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거를 제가 받는 거기 때문에 제가 깨끗하게 그 재료 레시피대로 그것만 잘 유지를 하면 오히려 운영하는 데는 이 베이커리 카페보다는 오히려 이 국밥이 제가 더 해보니까 더 쉽더라고요. 그리고 또 국밥 같은 경우에는 점심, 저녁에 확 집중적으로 몰려요, 식사가.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단순하잖아요, 국밥이. 레시피 주신 그거에 그 기본만 잘 맞춰서 준비를 잘 해놓으면 또 회전이 빠른 거기 때문에 국밥들이 하면서 재미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. 맛에 대한 평가도 좋으셔서. 우선은 레시피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배우는 것도 좀 쉬웠고, 그리고 또 제가 못 보는 것들 진짜 이제 너무 감사하거든요. 우리 김동골 교육실장님한테 제가 이제 교육 시간이 많이 길지는 않았어요. 일주일, 열흘 따지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제가 못 보는 거 너무 많이 알려주시고 또 교육해 주시고 하셔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게 사실은 컸고 시스템이라는 게 지금은 이제 제가 석 달 정도 운영을 했으니까 뭐 제가 발주를 하면 오고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건 너무 잘 돼 있잖아요, 이 회사가.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제가 결정할 때도 김태균 실장님이 영업하시는 분인데도 굉장히 제가 신뢰가 많이 갔어요. 그래서 그게 사실은 좀 비중이 좀 컸고, 근데 이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뭐 기본 레시피도 너무 잘 돼 있고
그리고 또 이제 정말 제가 운영할 때 두려워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이제 설명도 해주셨고, 제가 이제 용기 잃지 않게 가르쳐 주셔서, 네. 시스템도 물론 잘 돼 있죠. 근데 이게 시스템이 사실 옛날 베이커리 카페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쉬울 것 같다고는 하시는데, 이게 더 복잡했어요. 레시피들이 더 준비할 게 더 많았어요. 근데 이 국밥은 제가 이제 재료 준비하는 것도 좀 너무 쉽고, 뭐 이렇게 발주할 때도 사실은 간단하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운영하는 데는 이게 훨씬 더 베이커리 카페보다는,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스트레스도 적고, 또 맛에 대한 평가가 좋으니까 더 효능감도 더 있는 것 같고, 예. 그래서 만족도는 더 높습니다. 할 수 있습니다. 저도 초보자잖아요. 저도 초보자고, 제가 이제 뭐 집에서 물론 뭐 밥도 하고 아이들 뭐 밥 먹이고, 집밥은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해요. 잘 하는 편이에요. 근데 이제 식당 운영하는 거는 사실 아무리 프랜차이즈라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이 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막상 교육을 받고, 또 기본적으로 본사에서 무슨 뭐 고기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이게 탄탄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복잡한 게 안 좋은 것 같아요. 더 오히려 이게 레시피 많고, 근데 사실 베이커리 카페는 이게 되게 많았거든요. 빵 종류도 많았고, 제가 준비할 게 너무 많았는데 이건 간단하잖아요. 그리고 또 메뉴가 많지도 않고.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데는 이제 제가 걱정했던 거, 이렇게 두려워했던 것보다 단순해서 제가 따라가기가 더 쉽고,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야 되는 건 서비스하고, 뭐 이렇게 본사에서 레시피 정해준 거, 100g면 100g, 요 양을 제가 더 늘리지는 못하지만 요 양을 지키고 손님들한테 서비스 깨끗하게 청결하게만 잘 유지를 하면 이제 얼마든지 누구도 다 할 수 있는.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그러잖아요. 제 주변에 저를 이제 이 국밥집 오픈한다고 했을 때 걱정들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. 왜 그러잖아요. 식당은 마지막에 하는 게 식당이라고. 그런데 이제 제가 한 2-3달 지나고 보니까 이제 사실은 오히려 샌드위치 카페보다도 운영하는 게 더 쉽고, 또 매출도 또 이제 순간 뭐 점심 저녁에 촉착 이제 빠지니까, 요 회전도 빠르니까 매출도 촉착착 올라가니까 그 재미도 있고, 중간중간 제가 체크를 하거든요. 아, 요 정도면 얼마 올라갔겠다 뭐. 근데 그런 거 확인하는 맛도 있고, 그러니까 운영하는 거는 쉽게 저같이 약간 뭐 음식이라든지 식당에 대해서 무지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제가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것보다 굉장히 이제 제가 이제 3달 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. 오픈 결정을 했을 때 3달 후에 제가 하는 생각은, 아, 재미도 있다. 근데 내가 뭐든지 음식이든 뭐든 재밌게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제가 음식점을 하면서 재밌다라고 표현할 줄은 몰랐어요.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것 같아요.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서 오히려 지금은 뭐 이제 제가 신문도 보고 예전처럼 책도 보고, 브레이크 타임 꼭 가지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. 그 시간에 오히려 제 시간도 가질 수 있는 만큼의 여유도 생겼어요. 그러니까 좀 체력도 이렇게 너무 고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죠. 예. 많이 해주시죠. 왜냐면 저도 사실은 이게 요즘은 거의 뭐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 이제 승부수를 많이 두잖아요. 또 우리가 또 할 줄 알아야 되고. 근데 저도 약간 아날로그 세대라서 네이버에 또 막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그게 저한테는 가장 취약한 부분인데, 근데 뭐 이제 우리 여영 주임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고 관리를 해주니까, 예, 그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약간 가장 아킬레스건이 그거거든요. 온라인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. 동감해요. 왜냐면은 제가 이제 이 부산 아지매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왜 국밥 싫어하시는 분들은 비빔밥, 저 쭈꾸미에 대한 반응도 너무 좋고, 제육 비빔밥이 사실은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. 그리고 또 밀면에 대한 평이 되게 좋아요. 밀면을 제가 안 먹어봤어요. 제가 부산 아지매 하면서 처음 먹어봤거든요. 근데 밀면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. 비빔도 맛있고, 물밀면도 맛있고, 국밥 딱 6가지, 비빔밥 딱 3가지, 밀면. 거기에 이제 가끔 이제 전 반응도 좋아요. 부추전 반응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저녁에 저는 뭐 이제 오뎅탕도
손님들 많이 좋아하시거든요. 그리고 냉채족발. 냉채족발에 대한 평도 되게 좋아요. 제가 실수한 에피소드. 뭐 들게 안 나가고 뭐 숟가락 젓가락 체크 못하고 그리고 요청사항 못 봐가지고 배달 같은 경우는 그런 자잘한 실수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바로 인정하고 손님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또 그 사후 이제 서비스를 해드리니까 그게 기존에 맛이 없으면 제가 실수를 했어도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도 조금 그럴 텐데 맛이 있으니까 많이 또 이제 또 이해도 해주시고 또 제가 이게 처음이라고 그래서 이제 실수를 좀 많이 했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격려도 해주시는 것 같고 기분 좋은 에피소드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하고 구순 넘으신 어머니시래요.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오셨는데 식사를 전혀 못 하셨는데 이제 드시고 가시면서 전 되게 주방에서 바빴는데 여기서 제일 끝에서 드셨는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하셨어요. 엄마가 식사 못 하셨는데 너무 맛있게 드셨다고.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죠. 이건 어제 그제 있었던 그 아저씨 가족이 오셨는데 부산에 갔다 왔는데 부산에서 먹은 것보다 더 맛있다.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감사하죠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이게 제가 프랜차이즈를 이제 운영한 가게로 따지면 3번째거든요. 그런데 사실은 너무 갈등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. 그 오픈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두려움도 굉장히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내가 이제 목표를 삼았던 그 매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크잖아요. 저도 물론 그런 고민을 했고 그런 갈등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오픈을 하고 석 달이 지났는데 사실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국밥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국밥을 말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. 국밥집 아줌마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하고 나서 굉장히 효능감도 있고 또 제가 선택을 잘했다. 그리고 앞으로 또 전 사실은 이제 뭐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 또 제가 뭔가를 또 일을 한다라는 건 좋잖아요. 요즘 100세 시대니까. 그럼 저는 앞으로 더 반을 살아야 되니까 뭔가 제가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감사도 참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 프랜차이즈가 많이 있지만 겉으로 이렇게 봐서는 뭐 베이커리, 카페 이런 것도 제가 그냥 보여지기 편한 이런 거에 대한 좀 제가 이게 어떤 편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좀 식당에 대해서, 이 국밥에 대해서 저같이 고민했던 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또 뭐 이렇게 부산 아줌에 제가 하고 있으니까 요 정도라면 너무 겁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, 용기를 내셔도 되지 않을까. 저도 하니까. 네, 네. 폼나는 베이커리 카페 말고 돈 되는 국밥집 도전해 보세요.